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무더위가 오늘 내린 비로 한풀 꺾였습니다. 폭염에 말라버린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첫 번째 소식 전합니다. 파파야를 재배하는 여수의 한 농가. 고온 다습한 날씨에 열매엔 곰팡이가 피었고 과실들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극한 폭염에 열대작물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며 하우스 온도가 내려가자 농민은 안도합니다. 지금 가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뜨거웠던 것들을 식혀주니까 점차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서 작물 생육에 굉장히 적정한 온도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죠. 지난달부터 배추와 무 등을 파종한 밭입니다. 폭염에 땅이 말라 생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번 가을비가 더욱 반갑습니다. 시금치를 파종한 땅입니다. 겉은 이렇게 촉촉해 보이는데요. 속을 조금만 긁어내면 이렇게 속이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전남에는 모레까지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자체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수바지를 재점검하는 등 재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희도 평상시에는 하수 시설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기 시에는 집중적으로 우수바지 침수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순천과 광양 등 전남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도 이번 주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며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업이 최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펀드 유치 전담팀을 구성한 전라남도는 대규모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묘도의 LNG 허브 터미널 공사 현장입니다. 대규모 LNG 저장 탱크와 전용 부두,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4천여억 원. 순수 민자로 추진되던 이 사업이 최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정부 펀드 자금 2,800여 원이 투입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총 230억 원을 출자합니다. 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도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마중물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으로 진행할 때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요. 대출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경감이 되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13,000명에 달하고 수백억 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돼 지자체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신설한 전라남도는 대규모 사업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1,200억 원 규모의 우주 테마 리조트 건립 사업과 4,900억 원 규모의 장성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신청 횟수 이런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은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주선 철도가 건설되고 단계적으로 확장되면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부산, 울산권, 광주 권역과의 고속 교통 접근이 가능해진다며 국가 미래 핵심 전략 산업인 우주와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경전선 벌교 고흥지선 연결 방안을 내년 4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완석 환경부 장관이 오늘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후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영산강유역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 함께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 대응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일고로 현장을 견학 시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권역 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 철강과 시멘트 등 5개 품목에 2026년부터는 모든 품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6년 전인 2018년 평양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기념하는 평화 가야 할 그날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반도 평화포럼이 영암에서 열렸습니다. 합의의 주역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재 남북한 상황을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심해지고 남북한 말폭탄은 거칠어지고 있으며 어물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냉정 구도도 새롭게 강화되고 한반도 비핵화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첨예한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서면서 신냉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위기 속에도 희망은 있다며 지난 2017년 독일에서 설파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4단계 실천 방안 제시와 실현의 경험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추진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패싱될 우려가 있어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처럼 대화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둘러보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쌓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추모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6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가야 할 그날 포럼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정동영 의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해 평화회의를 갖고 미국 대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견해를 나눴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여수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 감소 대응 TF팀을 발족하고 중점 추진 과제와 부서별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략적 택지 조성과 국가산단 입주업체 사택 재개발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기습폭우까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를 흑살리기로 대응해보자는 제언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헬기 대규모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가 난 시도인데 전국에서 처음 구례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갈하게 잘 차려진 식탁, 오이며 토마토, 적채, 포도, 쌀까지 모두 구례 땅에서 또 구례 흙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채워졌습니다. 지역 생산, 지역 소비로 탄소 배출은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로 온실가스 부담도 덜어내는 이른바 저탄소 한상 차림입니다. 흙이 좋지 않으면 좋은 농작물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게 해서 땅을 만드는 게. 전체 경지 면적의 5분의 1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구례군이 흙의 자생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를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는 흙의 가치를 살리는 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 열었습니다. 친환경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은 일반 흙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복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키워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흙 속에가 탄소를 1억 5천만 톤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흙이 살아있는 흙이 돼야만이 공중에 떠 있는 이 탄소를 저장을 하는 것이죠. 농가 소득도 올리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흙도 살려서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도 같이 하냐는 이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22일까지 구례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안 인근 해상에서 대형 화물선이 자초해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승선원 10명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선체 손상도 없어 민간 예인선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자력으로 녹동항에 입항했습니다. 해경은 이 화물선이 입항 중 빠른 조류에 밀려 저수심에 갇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특산물인 제첩의 서식지 확대와 자원 회복을 위해 섬진강에 제첩 7톤을 살포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97톤의 제첩을 이식 살포했습니다.